원피스 1077화의 표지 연재에는 시저와 저지가 베가펑크를 떠올리며 베가펑크를 적대하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저와 저지는 이전 표지 연재에서 계속하여 갈등을 빚고 있었으며 주먹 다짐을 하기도 하였는데 동시에 베가펑크를 떠올리는 것을 보면 자신들이 싸우는 이유가 서로에게 잘못이 있어서가 아닌 베가펑크에게 무언가 문제가 있기 때문임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다만 1077화의 표지 연재의 시기는 과거 30년 전이 아닌 비교적 최근으로 추정되는데요. 우선 저지와 시저의 외형이 젊었을 때가 아니며 이들이 떠올린 베가펑크 역시 젊은 시절의 베가펑크는 아닙니다. 또한 결정적으로 저지와 시저의 싸움을 저지의 자식인 이치디가 구경하고 있기에 이 시기는 확실히 비교적 최근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저지와 시저는 비교적 최근에도 만난 적이 있으며 이때 모종의 이유로 싸우게 되었으나 이윽고 베가펑크가 진정한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걸 보면 베가펑크와 저지 시저 간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으리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MADS와 과학자들의 분열의 시작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루치에게 공격을 당한 이후 센토마루는 기적적으로 정신을 차렸고 에그헤드 파브리오 공장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센토마루는 베가펑크를 구해내기 위하여 파시피스탄 마크3를 모두 직결시킵니다. 그리고 센토마루는 에그헤드 파브리오 공장에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너희 전원 이 섬을 나가라 라고 말했고 공장에 있는 사람들은 네? 무슨 말씀인가요 센토마루씨? 대체 이 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죠? 파시피스타를 섬 안에 배치한 의도는? 이라고 물으며 당황했고 센토마루는 옛날에 오하라라는 토지가 어느 날 돌연히 세계지도에서 사라졌다. 세계정부에게 거슬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세계정부에 의하여 기록이 소멸되어 버린 섬은 오하라, 가벨리, 루루시아 왕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오하라는 현재의 에그헤드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에그헤드 섬의 베가펑크와 오하라의 클로버 박사는 세계의 금기를 알게 되었으며 세계의 역사를 꾸준히 연구하다가 결국 세계정부의 제거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하라 사건 당시 니코로빈만이 목숨을 건졌고 센토마루 및 베가펑크의 입장에서는 오하라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세상의 진실을 알고 있는 베가펑크를 로빈처럼 살려내야 합니다. 그리고 센토마루는 세계 최고의 두뇌를 가진 펑크 아저씨의 목숨이 노려지고 있다는 건 온갖 손실을 숙고하고도 없애야 한다고 판단했겠지. 그렇다면 그때 이상의 사건이 지금부터 이곳에서 벌어질지도 몰라 라고 말하며 에그헤드 섬이 오하라처럼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센토마루는 이 위기를 막아낼 수 있는 사람은 밀짚모자 루피밖에 없다고 말하며 루피를 신뢰하는 듯한 스탠스를 취합니다. 루피와 조로는 세라핌들을 상대하기 위하여 루치카코와 임시 동맹을 맺었고 꽤나 준수한 콤비를 보이며 세라핌들을 원콤내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세라핌들은 괴랄한 회복력을 선보이며 다시 부활하였고 루피와 루치는 꽤나 오랫동안 세라핌 쿠마를 공격하였으나 세라핌 쿠마는 오뚜기 마냥 계속하여 다시 일어섰고 루피는 대체 뭐야 이 녀석들 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조로와 카코도 계속하여 세라핌 미호크를 공격하였으나 세라핌 미호크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당황하며 뭐야 너무 빨리 일어나잖아 적당히 하라고 너희가 카이도우냐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현재까지 루피가 상대한 적들 중 맷집과 회복력만큼은 단연코 1등이며 원피스 세계관 최강의 맷집 캐중 한 명인데 루피가 세라핌을 보며 카이도우를 떠올린 것을 보면 세라핌의 방어력이 매우 강함을 알 수 있으며 상황급 강자와 상황 최고 간부급 강자들의 협공으로도 손쉽게 제압할 수 없을 만큼 세라핌이 사기적인 병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로는 세라핌과의 대결을 이어가던 와중에 그러고 보니 내가 와노쿠니에서 싸웠던 킹과 비슷한데 이 자식들 이라고 말했고 샤카는 놀라며 백수의 적단의 루나리아족이 라고 말하면 놀랍니다. 그러자 조로는 무슨 종족인지 이름은 모르지만 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샤카는 과연 아마도 그 남자는 옛날에 펑크하자드에서 카이도우와 함께 탈주했던 실험체 알베르다 라고 말하며 킹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이때 킹의 본명이 알베르라는 것이 공개됩니다. 그리고 샤카는 세라핌은 그의 루나리아족의 피로 강화되어 있다 라고 말했고 조로는 일전에 킹과의 대결에서 파악한 루나리아족의 약점에 대하여 설명해줍니다. 루나리아족은 등에 화염이 있을 때만큼은 카이도우를 상회하는 엄청난 맷집을 선보이며 조로의 공격도 가볍게 막아낼 만큼 엄청난 방어력과 회복력을 선보이기에 등에 불이 켜져 있을 땐 사실상 제지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등에 불이 꺼지게 되면 스피드가 비약적으로 상승하긴 하나 맷집과 회복력이 현저하게 감소하기에 루피, 조로, 루치, 카쿠급의 강자들이라면 타이밍을 잘 맞추면 루나리아족을 충분히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로는 그렇다면 저 등에 화염을 주시해라 너희들. 저 화염이 사라질 때밖에 공격은 통하지 않아. 불이 있을 때는 거의 무적이다. 미안하다. 괜히 체력을 낭비하게 했군. 내가 더 빨리 깨달았어야 했는데 라고 말했고 루치는 아니 충분해. 이제 어떻게 싸워야 할지 알아냈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킹을 떠올리며 킹의 특징은 백발, 갈색 피부, 검은 날개, 등의 화염 등등 이라고 말했고 루피, 루치, 카쿠는 놀라며 더 빨리 눈치챘어야지 라고 소리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조로가 읊은 외형을 하고 있는 인물은 킹과 세라핌을 제외하면 단 한 명도 없기에 조로가 킹과 대결하였음에도 단번에 세라핌이 루나리아족의 특성을 가졌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한 것을 보면 조로가 확실히 둔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샤카는 베가펑크의 본체가 있을 만한 곳이 있다고 말한 뒤 그곳으로 향하였고 세라핌 미호크는 샤카를 공격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조로가 세라핌 미호크의 검을 막아서며 방해하지마 우린 지금 바쁘다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미는 세라핌 징배의 습격을 받은 이후 더 이상 세라핌 징배가 어린아이라고 봐주지 않겠다고 말한 뒤 사왕 빅맘으로부터 획득한 제우스와 함께 세라핌 징배를 공격하려 합니다. 하지만 나미는 여전히 어린 징배를 공격하는 것은 신경 쓰였는지 저 녀석은 동료를 다치게 하고 에디슨을 반파시킨 사륙머신 귀엽지 않아 어린애가 아니야 라고 말하며 전의를 다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제우스는 그래 남이 망설이지마 눈 감아도 돼 라고 말하였고 나미는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제우스는 뇌정을 사용하여 세라핌 징배를 불태워버립니다. 하지만 세라핌 징배는 헤엄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곧바로 물속으로 도주해버렸고 브룩은 또 잠수했군요. 나미씨 도망쳐요. 밑에서 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제우스는 당황하며 안 먹혔다고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잠시 후 세라핌 징배가 물속에서 튀어올랐고 브룩은 나미를 지키기 위하여 세라핌 징배를 막아서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쌍디가 나타나 과거 이완코브에게 배운 오카마 권법을 사용하여 세라핌 징배를 날려버렸고 쌍디는 나미씨 괜찮나요? 지금 처리하겠습니다. 일단 경고했다고 이 꼬맹아. 꼬맹이든 징배든 사형 집행이다 꼬마 징배 라고 말하며 쌍디가 세라핌 징배를 상대하게 되었습니다. 릴리스는 아틀라스가 세라핌 행콕에 의하여 돌로 변해버린 것을 본 이후 세라핌이 자신들에게 적대적인 상태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릴리스는 곧바로 버블 실드를 사용하여 세라핌 행콕을 공격하였으나 세라핌 행콕은 이를 가볍게 피해냅니다. 하지만 세라핌 행콕은 갑자기 쓰러져 버렸고 릴리스는 이 버블은 바다의 에너지로 만들어졌어. 그린 브레드는 능력자의 리스크도 공유하니까 버블은 네 약점이지 라고 말하며 버블 실드는 마치 헤로석 같은 힘을 발휘하기에 능력자를 상대하기 최적화된 무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속과 에디스, 릴리스는 승리를 만끽하고 있었으나 프랑키는 이 틈에 붙잡아 라고 말하며 세라핌 행콕을 재빠르게 무력화시키려 합니다. 하지만 세라핌 행콕은 정신을 차린 뒤 만지지 마라 무례한 놈 이라고 말한 뒤 프랑키를 걷어차버렸고 릴리스는 버블 실드를 사용한 공격이 단지 닿았을 뿐이기에 세라핌 행콕을 완벽히 제압하기엔 무리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열받은 세라핌 행콕은 레이저를 쏴댔으나 프랑키는 이를 피해낸 이후 세라핌 행콕에게 거대한 버블을 씌워버렸고 이 계집 어떠냐 라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세라핌 행콕은 불쌍한 표정을 지으며 나 괴로워 라고 말했고 프랑키는 순간 마음이 흐트러지며 으앗 미안 이라고 말하였고 세라핌 행콕은 방심한 프랑키의 앞면에 퍼플 피머를 갈겨버렸고 프랑키의 신체 일부가 석화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세라핌 행콕은 곧바로 릴리스와 우솝에게 애교를 부렸고 릴리스와 우솝은 방심하며 웃습니다. 그리고 세라핌 행콕은 곧바로 메로메로 멜로우를 사용하였고 릴리스와 우솝은 석화 상태로 변합니다. 참고로 메로메로 열매의 능력에 의하여 석화 상태가 되면 메로메로 열매의 능력을 시전한 능력자만이 석화 상태를 풀 수 있기에 우솝, 프랑키, 릴리스는 죽을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세라핌 행콕은 명령권을 다시 회수해오면 고분고분히 말을 듣기에 명령권만 다시 회수한다면 우솝, 프랑키, 릴리스를 살릴 수 있기는 합니다. 샤카는 베가펑크의 본체가 있을 만한 곳으로 구 악마의 열매 연구실을 예상하였고 곧바로 그곳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샤카는 그곳에서 사이퍼폴 요원들을 발견했고
설마 저번에 왔던 사이퍼폴 어째서 이곳에 있지? 라고 말하며 당황합니다. 그리고 샤카는 베가펑크의 본체를 발견했고 스텔라 이곳에 있었군요. 대체 누가 이런 짓을? 무사해서 다행이야 바로 라고 말하며 베가펑크를 구출하려 합니다. 하지만 스텔라는 누구와 함께 왔지? 라고 말했고 이곳에 샤카 말고도 또 다른 누군가가 나타났음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누군가가 샤카의 머리에 총을 쏴버렸고 샤카는 피를 흘리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베가펑크는 놀라며 샤카! 라고 소리쳤고 사이퍼폴 요원들도 매우 당황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누군가가 베가펑크의 앞에 모습을 드러냈고 베가펑크는 매우 놀라는 표정을 짓습니다. 저지와 시저는 과거 MATS 시절부터 꽤나 많이 다투었으며 주먹 다짐까지 하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윽고 진정한 문제가 베가펑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베가펑크를 타도하기 위한 조직인 네오 MADS를 설립했습니다. 참고로 과거 제파가 해군을 부숴버리기 위하여 네오 해군을 설립한 전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오 MADS의 수정은 저지와 시저로 보이며 구성원은 시저의 부하들과 저지의 자식들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네오 MADS는 신세계의 강자들과 비교하기는 무리이나 그래도 중소규모의 해적단보다는 무력적으로 더 강한 집단이며 무엇보다 베가펑크와 세틀라이트들 정도를 제외하면 지적으로는 가장 뛰어난 집단이기에 훗날 네오 MADS가 원피스 세계관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만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베가펑크가 루피와 우호적인 관계인 반면 저지와 시저는 밀짚모자 일당과 적대적인 관계이기에 베가펑크를 노리는 네오 MADS와 베가펑크를 품은 밀짚모자 일당은 자연스럽게 대립구도에 놓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투시는 자신의 은인 베가펑크를 돕기 위하여 CP0를 배신한 이후 밀짚모자 일당을 도와 루치와 카쿠를 잠재우는 데 성공하였고 그 이후 사라진 스텔라를 찾기 위하여 에그헤드 섬 전역을 수색합니다. 하지만 스투시는 결국 스텔라를 찾지는 못하였고 밀짚모자 일당이 세라핌에게 공격당하였고 스투시는 자리를 피합니다. 그리고 스투시는 현재 해군이 베가펑크를 사살하기 위하여 에그헤드로 오고 있다는 정보를 전달해주기 위하여 곧바로 센토마루에게 연락합니다. 그리고 스투시는 센토마루에게 CP0의 임무는 닥터를 말살하고 키자루의 도착을 기다리는 것 이라고 말했고 센토마루는 해군대장이자 자신과 친한 키자루가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놀랍니다. 그리고 스투시는 세계정부가 오하라 사태보다 에그헤드 사태를 더 크게 보고 있기에 버스토코를 훨씬 상회하는 전력이 에그헤드로 오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스투시는 세계정부가 강경하게 대응하는 이유가 이유 1. 닥터는 오하라의 금지된 연구를 이어받아서 그 이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유 2. 오하라에는 없었던 전투력이 에그헤드에는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세계정부에서는 오하라의 고고학자들이 연구한 것을 세계 최고의 두뇌를 가진 베가펑크가 이어받아 더 깊게 연구하는 것에 1차적으로 위기를 느꼈고 에그헤드에는 세라핌과 파시피스타 마크3라는 걸출한 전력들이 있기에 기어코 해군대장을 출격시킨 것입니다. 또한 세라핌 명령 위권 최상위권에 해당하는 오로성 역시 세라핌 회수를 위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오하라로 오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센토마루는 스투시에게 해군대장 키자루가 에그헤드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이후 무슨 일이 생기면 나한테 연락을 연구층의 통신기기는 모두 망가졌어 라고 말한 뒤 에그헤드 섬 공장에 있는 시민들과 노동자들을 대피시키기 위하여 급하게 공장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센토마루는 모두에게 해군의 목적과 키자루가 오고 있음을 알렸고 들었지 해군이 여기서 뭘 할 생각인지 역사로 좀 배워 망설일 시간 따윈 없다 라고 말하며 오하라처럼 소멸되기 싫다면 빨리 에그헤드에서 벗어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공장 노동자들과 시민들은 배를 띄워라 섬에서 탈출한다 해군이 오기 전에 라고 말한 뒤 곧바로 에그헤드 섬에서 빠져나가려 합니다. 세라핌 앵콕은 누군가의 명령을 받은 이후 밀짚모자 일당과 세틀라이트들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요크를 석화시킨 이후 메로메로멜로우를 사용하여 우속과 릴리스를 석화시켜버렸으며 프랑키를 반석화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분노한 프랑키는 이 애새끼 석화를 어서 풀어 오른쪽은 방심했지만 나한테는 아직 왜 왼쪽이 있어 조금이라도 풀면 용서해줄 수도 라고 말하며 세라핌 앵콕에게 석화를 풀어달라고 협박같은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세라핌 앵콕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고 곧바로 무방비 상대인 피타고라스를 노립니다. 그리고 피타고라스는 분한 표정을 지으며
어째서죠 S 스네이크 대체 누구의 명령으로? 라고 묻지만 행콕은 들은 채도 하지 않으며 피타고라스를 밟아서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이후 엄청난 폭발이 일어났고 프랑키는 어디론가 향하는 세라핌 행콕을 멈춰 세웁니다. 아마 세라핌 행콕은 피타고라스를 제거했으니 무방비 상태인 우속과 릴리스, 요크를 노릴 가능성이 높아 보였고 그나마 의식이 있는 프랑키가 이를 막아서기 위하여 세라핌 행콕을 불러 세운 것으로 추정됩니다. 밀지모자 일당은 에그헤드 섬에서 베가펑크의 본체 스텔라를 만난 직후까지만 하더라도 평화로운 모험을 즐기고 있었으나 세라핌과 CP0의 습격으로 인하여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배신자의 등장으로 회수했던 세라핌들이 다시 날뛰기 시작하였고 스텔라마저 사라져버리며 밀지모자 일당은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그리고 아틀라스, 로빈, 초파는 스텔라를 찾기 위하여 에그헤드 섬을 수색하다가 나미의 비명과 폭음을 들은 이후 에그헤드 섬에서 무슨 일이 생겼음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로빈은 나미의 비명이라면 순식간에 달려갈 사람이 있어 전투가 벌어진 팀은 움직일 수 없어 다같이 참전하는 사이에 베가펑크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도 몰라 라고 말하며 나미가 위기에 빠지면 쌍디가 그곳으로 향할 것이 뻔하기에 자신들은 베가펑크 수색을 이어가자고 말했고 아틀라스는 그러고 보니 옛날에 쓰다가 지금은 봉인된 연구실이 하나 있어 그런 장소 볼 일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라고 말하며 구 악마의 열매 연구실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곳에 스텔라가 붙잡혀 있기에 아틀라스의 예측은 정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틀라스에게 안내를 받으며 아틀라스, 로빈, 초파는 봉인된 연구실로 향하였고 머지않아 스텔라를 만날 것으로 추정됩니다. 로빈의 예상대로 나미의 비명 소리를 듣자마자 쌍디가 나타났고 쌍디는 나미를 노린 세라핌 징배를 마킹합니다. 그리고 나미는 그 틈을 타 에디슨의 의식을 되찾으려 했고 브룩은 베가펑크를 찾으러 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쌍디는 징배의 공격을 간단히 막아선 이후 네가 과연 알 수 있을까 사랑의 힘을 이라고 말하며 세라핌 징배를 상대로 자신만만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전투력상으로 쌍디가 세라핌 징배보다 우위일 것으로 추정되기에 쌍디의 등장으로 인하여 나미, 브룩, 에디슨은 위기를 탈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쌍디는 루나리아족의 약점을 모르기에 무작정 세라핌 징배를 공격했다가는 체력적인 한계로 인하여 세라핌 징배에게 패배할 가능성이 존재하기에 세라핌 징배와 쌍디의 대결의 키포인트는 쌍디가 얼마나 빨리 루나리아족의 약점을 파악하느냐가 될 것 같습니다. 루피, 루치, 카쿠, 조로는 세라핌의 약점을 파악한 이후 세라핌, 미호쿠와 쿠마의 등에 불꽃이 꺼진 이유를 노리려 합니다. 하지만 좀처럼 타이밍이 나오지 않았고 조로와 루피는 지친 듯한 모습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루피, 루치, 카쿠, 조로가 세라핌, 쿠마를 상대하는 사이 세라핌, 미호쿠가 사라져버렸고 루치는 죽일 순서를 바꿨군. 수고가 드는 놈들을 뒷전으로 하고 약자부터 처리한다. 그 녀석들이 동료인 경우 강자의 동료도 유도할 수 있으니까 라고 말하며 세라핌이 전략적인 사냥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조로는 곧바로 세라핌 미호쿠를 쫓아갔고 루피는 조로가 심각한 길치인 것을 알았기에 카쿠에게 야 우소 같이 가줘 저 녀석 금방 미아가 된다고 라고 말했고 카쿠는 곧바로 조로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카쿠는 어이 누가 우솝이라는 거냐 라고 발끈하며 코가 길다고 해서 전부 우솝은 아니라고 화를 냅니다. 그리고 루피는 곧바로 세라핌 쿠마를 공격했고 루치는 답답해하며 멍청이 기다려 밀지모자 생각 좀 해 그런 방식으로는 아무리 해봐야 쓰러뜨리지 못해 라고 말하며 루피를 보고 답답해하는 모습과 의외로 케미가 좋은 모습을 연출합니다. 밀지모자 일당이 에그헤드 섬에 도달하기 3개월 전 누군가가 성지 마리조아에 연락하여 여기는 에그헤드 상층부에 할 얘기가 있다. 닥터 베가펑크가 공백의 100년을 연구하고 있다. 라는 말을 하였고 공백의 100년을 연구하는 것은 즉결 처형 대상이며 그것을 연구하는 이가 베가펑크라면 심각한 사안이었기에 세계정부에서는 사이퍼폴을 파견하여 공백의 100년에 대하여 연구하고 있는지 조사하려 합니다. 하지만 사이퍼폴들이 파견되는 족족 단서를 찾지 못하며 실종되어 버렸고 세계정부는 베가펑크를 더욱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오로성과 직접 통화를 한 이후 오로성은 베가펑크가 공백의 100년을 연구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한 뒤 사이퍼폴 중 가장 강하고 임무 완수 확률이 높은 CP0를 파견하여 베가펑크를 암살하려 합니다. 하지만 세계정부에서는 베가펑크가 분명 최첨단 과학병기들을 사용하여 반격할 거라고 예상했고 오로성 중 한 명인 세턴성은 스스로 에그헤드로의 출항을 결정합니다. 또한 해군대장 키자루를 포함한 무수히 많은 해군의 강자들도 대동하며 베가펑크를 확실하게 처단하려 합니다.
하지만 에그헤드 섬에 카이도우를 꺾고 사왕이 된 루피가 나타났고 해군원수와 카이노와 세턴성을 제외한 오로성들은 매우 동요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다음에 맞이하는 사건의 결말은 세계에 생각지도 못한 충격을 주었다고 밝혀집니다. 그렇게 마지막 문단인 세계에 생각지도 못한 충격을 주게 된다는 에그헤드 섬에서 일어난 사건의 결론이며 1078화를 기준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원피스 세계관을 뒤집을 정도이니 분명 엄청난 대사건이 발발할 것을 암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샤카가 스텔라를 찾는데 성공한 이후 곧바로 스텔라를 풀어주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누군가 나타나 샤카의 머리에 총을 쏴버렸고 샤카는 의식을 잃으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분노한 스텔라는 누구냐 대답해 라고 말했고 이윽고 배신자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배신자는 베가펑크의 세틀라이트 중 한 명인 요크였고 요크는 자신이 배신한 이유가 천룡인이 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스텔라는 분노하며 무슨 소리냐 요크, 옛날에 가지 않았느냐, 말이 좋아해, 그런 더러운 인간이 되고 싶다고 라고 말했고 요크는 우후후, 샤카라면 그렇게 말했겠지, 이미 죽었지만 말이야, 진짜 귀찮다니까 말이야, 다른 베가펑크들, 닥터 베가펑크는 이 세계에 한 명이면 충분해 라고 말하며 자신이 베가펑크를 배신한 이유는 유일한 베가펑크가 되어 세계정부로부터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은 이후 천룡인이 되기 위함이라고 밝혀졌습니다. 밀지모자 일당이 에그헤드 섬에 도달한 이후 아오키지의 검은 수염 해적단 합류와 관한 표지 연재가 종료된 이후 저지 시절 베가펑크 퀸 MADS와 관련된 표지 연재가 진행이 되었고 이 표지 연재에서는 네오 MADS 창설과 베가펑크 및 과학자들의 과거가 주로 공개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지와 시저가 동맹을 맺으며 네오 MADS라는 조직을 창설해냈기에 추후 이들의 행보가 매우 기대됩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과학자들의 표지 연재가 종료되었고 원피스 1080화부터는 새로운 주제의 표지 연재가 연재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다음 표지 연재로 나올 만한 것은 카이도우와 빅맘의 근황 및 생존 여부, 모모노스케 혹은 야마토가 등장하는 표지 연재가 그려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1079화의 표지 연재에는 루피가 사자를 해바라기로 착각하여 물을 주고 있으며 사자는 매우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또한 이 광경을 개구리와 빅맘의 호미즈 중 한 명인 프로메테우스를 매우 닮은 태양이 지켜보고 있기에 매우 재미있는 표지 연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루피가 입고 있는 옷이 거프가 휴가를 떠날 때 입는 옷이랑 비슷하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루피를 바라보는 태양이 프로메테우스가 맞다면 빅맘의 생존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크는 자신이 유일한 베가펑크가 되어 천룡인이 되기 위하여 베가펑크와 세틀라이트들을 배신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요크는 베가펑크의 욕구를 담당하는 세틀라이트이기에 요크가 배신을 한 동기에는 성공하고 싶다는 욕망이 담겨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요크는 세계정부와의 거래를 성공하며 베가펑크를 몰살시킬 계획을 완벽하게 짰으나 밀짚모자 일당 등장이라는 변수가 발생했으며 설상가상으로 세계정부에서도 요크를 토사구팽해버리며 요크는 유일한 베가펑크가 될 가능성도 적어졌으며 기적적으로 모든 베가펑크를 몰살시킨다고 하더라도 세계정부에게 버림받을 운명이기에 요크는 사실상 외통수에 걸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크 역시 이 사실을 베가펑크 암살 계획을 시도하기 몇 시간 전에 알게 되었고 세라핌들을 모아놓고 곤란하게도 세계정부는 스텔라뿐만 아니라 나도 제거하기로 한 것 같아. 그럼 나도 작전이 있어. 너희는 우선 방해꾼을 정리해줘. 프론티어 돔은 다쳤으니 나와 스텔라 지하에 인지를 남기고 전부 죽여줘 라고 말하며 자신과 스텔라, 사이퍼폴 요원을 제외한 에그헤드 섬의 모든 인물들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요크는 세라핌들에게 너희가 날뛰면 그걸 명령한 자는 누구인가 라고 범인 찾기가 시작될 거야. 만약 들키면 나는 힘으로 그 멤버들에게 상대가 안되니 세라핌 앤콕 그들의 눈앞에서 나를 처리한 척해줘. 보는 눈이 없을 때 기술을 풀어줘 라고 말했고 세라핌 앤콕은 따봉을 날리며 알겠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요크는 자신이 배신자라는 것을 숨기기 위하여 세라핌 앤콕에게 공격을 당한 척 연기를 하였으며 모두의 이목이 타 세라핌에게 집중된 틈을 타 세라핌 앤콕의 능력으로 석화 상태를 풀어버린 이후 곧바로 스텔라를 묶어놓은 곳으로 향하였으며 그곳을 제외한 연구소를 모조리 부숴버리려는 작전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크의 계획은 세라핌을 필두로 꽤나 성공적으로 진행되었고 스텔라를 제외한 모두를 속여냈으며 샤카를 리타이어 시키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다만 밀지모자 1단과 CP0의 활약으로 섬 전체를 부숴버리고 모든 베가펑크 세틀라이트들을 사살해야 하는 세라핌들이 발목을 잡히고 있으며 역으로 제압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또한 에그헤드 섬에는 검은 수염 해적단 오로성 키자루라는 요크 입장에서는 불청객들이 오고 있기에 사실상 요크의 계획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투시에게 키자루가 오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는 센토마루는 에그헤드 섬의 모든 이들에게 탈출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센토마루 본인은 탈출하지 않았으며 파시피스타 마크3를 모두 모아놓고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모습을 연출하였기에 센토마루는 베가펑크를 위해서 세계 정보를 배신하는 것을 확정지었으며 베가펑크를 돕기 위하여 자신의 삼촌과도 다름없는 키자루와 대결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에그헤드 섬에서 밀지모자 1당 CP0가 등장하며 에그헤드 섬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오로성과 키자루를 대동한 해군의 군함 100척이 에그헤드 섬으로 오고 있기에 에그헤드 섬은 불바다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에그헤드 섬에 온 인물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에그헤드 섬 근처 해역에서 검은 수염 해적단의 배가 한 척 나타났고 정황상 티치가 에그헤드 섬에 왔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다만 티치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로우와 대치 중이었기에 곧바로 에그헤드 섬으로 오기에는 시간상 무리이기에 어쩌면 에그헤드 섬에 온 인물은 티치가 아니라 티치의 수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검은 수염 해적단에는 워프워프 열매 능력자인 반오거가 있기에 티치가 반오거의 능력을 이용한다면 로우와의 대치를 끝낸 이후 곧바로 에그헤드 섬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만약 에그헤드 섬에 나타난 배에 티치가 있다면 로우는 티치에게 패배했다고 볼 수 있으며 어쩌면 목숨을 잃었거나 능력을 빼앗기는 대참사를 당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거프가 티치를 잡기 위하여 하치노스 섬으로 향했는데 만약 티치가 에그헤드 섬으로 왔다면 거프와 티치의 대결은 자연스럽게 무산될 것입니다. 그리고 티치는 현재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으며 신세계에서 상황으로 군림하고 있는 존재이기에 티치가 에그헤드 섬에 나타난다면 세계는 대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티치는 늘 이슈를 몰고 다니며 에그헤드 섬의 전투의 결과로 인하여 전세계가 발칵 뒤집힌다고 밝혀졌기에 어쩌면 티치가 에그헤드 섬에서 거물 한 명을 죽여버릴 수도 있습니다. 키드는 와노쿠니 전쟁 이후 엘바프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빨간머리 해적단의 선박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키드는 샹크스와는 악연이 있었으며 과거부터 샹크스를 잡고 싶어 했기에 샹크스를 보고 도주하는 것이 아닌 샹크스와 대결하는 것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키드는 계속하여 엘바프에 접근했고 샹크스의 산하 해적단은 키드를 견제합니다. 그리고 물웅덩이 해적단 선장 옥지 게로틴이라는 원숭이로 추정되는 이는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라 라고 말했고 소셜클럽 선장 위년간의 후거라는 로이는 그 말대로 라고 말하다가 아예 틀니가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르주아 해적단의 공주 부르부르의 부르르는 그래 바보야 너무 싫어 라고 말하며 샹크스의 산하 해적단 선장들은 키드를 경계합니다. 그리고 일본 키드는 당황하며 이봐 제정신이냐 저게 빨간머리의 산하 여기 신세계 맞지? 라고 말하며 너무나도 약한 자들이 샹크스의 산하 해적단의 선장인 것을 보고 매우 놀란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하지만 킬러는 하지만 유명한 얼굴도 섞여있어 방심은 하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샹크스는 키드의 배가 해안 가까이 온 것을 보며 이봐 저 녀석들에게 배를 물리라고 해 라고 말하며 산하해적단에게 대피령을 내립니다. 그러자 산하해적단 선장들은 무슨 소리야 두목 당신에겐 손가락 하나 대기할 수 없어 라고 말하며 충성심을 보였으나 샹크스는 그래 마음만큼은 기뻐 전부 물러나 라고 말했고 산하해적단들은 두목 벌써 가는 거야 겨우 만났는데 라고 말했고 샹크스는 여기는 잠깐 들렀을 뿐이야 오래 있어서 거물을 마주쳐버렸어 자 길을 열어줘 배도 물려줘 우리 산하는 약한 거로 유명하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산하해적단 선장들은 납득하며 덕분에 살아남았거든 네 깃발로 지켜줘서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럭키로는 두목 우리가 처리할게 라고 말했고 샹크스는 이봐 30억의 목이라고 젊은이의 성장 속도를 얕보지마 하지만 그 녀석들 와노쿠니의 부상은 이미 괜찮은 건가 라고 말했고 야솝은 멀쩡해 보이는데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혼고우에게 검은 수염의 정보는 들어왔나? 와노쿠니에서 나타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라고 말했고 혼고우는 해적섬은 확실하게 나왔지만 이라고 말하며 검은 수염에 대한 정보는 자세히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때 샹크스가 갑자기 와노쿠니에서 나타난 이유가 검은 수염의 적단과 만나기 위함이라는 것도 공개되었습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키드의 정보를 살펴본 이후 곧바로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잠시 앞의 미래를 봅니다. 그리고 키드는 상대가 누구든 상관없다, 10초 만에 전멸시켜주지 라고 말한 이후 댐드 펑크를 사용하여 샹크스의 사나이 적단들을 몰살시켜버립니다. 물론 이 장면은 샹크스가 본 미래입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키드가 도를 넘으며 자신의 사나이 적단들을 몰살시키자 매우 분노하며 자신이 직접 키드를 처단하기로 결정합니다. 미래를 본 샹크스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신이 직접 나섰고 도리와 브로기에게 무언가를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키드는 갑자기 나타난 샹크스를 보며 놀랐고 샹크스는 곧바로 카무사리를 사용하여 키드를 원컵 내버리는 강력한 모습을 연출합니다. 참고로 카무사리는 과거 로저가 오뎅에게 사용했던 기술이며 폐양색을 휘감는 것보다 상위 단계로 추정되는 폐양색을 방출하여 공격하는 경지입니다. 그리고 샹크스의 카무사리는 키드를 보호하기 위하여 옆에 있던 킬러마저 원컵 내버렸고 사실상 키드의 적단은 샹크스의 카무사리 단 한 방만에 패배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키드와 킬러는 정신을 잃으며 쓰러졌고 키드의 적단의 선원들은 키드와 킬러를 살리기 위하여 항복할 게 빨간머리, 두목을 죽이지는 말아줘, 이게 로드 포네그리프 라고 말하며 샹크스에게 자신들의 로드 포네그리프를 바치며 자비를 구걸합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최소 2개의 로드 포네그리프를 가지게 되었으며 만약 자신들이 로드 포네그리프를 더 가지고 있었다면 단숨에 해적왕에 가까워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샹크스는 로드 포네그리프를 건네받았고 그 순간 빨간머리 해적단의 선원 한 명이 두목 이쪽으로 라고 말한 뒤 샹크스는 곧바로 키드 해적단의 배에서 내려갑니다. 그리고 도리와 브로기는 어이 꼬맹이 인간, 남의 고향에 총구를 들이대면 같은 꼴을 당할 각오는 하라고 라고 말한 뒤 곧바로 패국이라는 합동기를 사용하여 키드 해적단의 배를 반토막 내버립니다. 그리고 곧바로 신세계 엘바프에서 현상금 30억의 해적 유스타스 캡틴 키드가 이끄는 키드 해적단 괴멸이라는 나레이션이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키드와 킬러를 포함한 키드 해적단은 모두 바다에 빠져버렸고 선박마저 사실상 개박살이 났기에 키드 해적단은 해적왕 경쟁에서 밀려났으며 사실상 목숨을 부지하기도 힘든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로우 역시 티치에 의하여 리타이어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결론적으로 루피와 해적왕 자리를 두고 경쟁할 가장 유력한 후보였던 키드와 로우가 사라져버렸으며 티치와 샹크스가 해적왕에 한층 더 다가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루피는 모든 상황을 쓰러뜨리겠다고 말했는데 현재 루피는 카이도우와 빅맘을 잡아냈으니 그 당시 상황이었던 샹크스, 티치만을 제압한다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